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발매 10주년을 기념해서 아이폰 로마 숫자 X 10을 발매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최첨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신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12일 전 세계 애플 팬들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주목한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맞이해서 야심작인 아이폰 X이 발표가 되면서 더욱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국내외 여러 기사들은 이 애플의 아이폰 신작과 갤럭시 노트 8, 더 나아가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IT 전문 매체인 BGR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 보신 것처럼 이번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 바로 몇 시간 전에 삼성전자 역시 이번 하반기 스마트폰 신작인 갤럭시 노트 8 출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새로운 아이폰에 쏠린 시장의 관심을 돌리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연구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처음에 이렇게 아이폰하고 X로 나와서 처음에 X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게 왜 X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너레이션 X처럼 이게 뭔가 좀 미스테리하게 그렇게 보이려고 아이폰 X라고 했나 하고 잠시 보는데 어디서 10이라 그러더라고, 10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서 이게 로마 숫자 10이구나 이렇게 그때 알았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스티브 잡스의 이번에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 네. 거기에서 아이폰 10을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얘기가 그 전에 이제 뭐 자동차로 치면 스파이샷 뭐 이런 거가 될 텐데 얘기가 꽤 이제 나돌고 있었는데 대부분 예상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뭐 홈 버튼이 사라졌다. 네. 그래서 얼굴을 인식한다. 네. 뭐 이런 부분인데 이번 뭐 제가 간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 참석하신 기자분의 블로거를 좀 쭉 살펴보니까요. 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번 아이폰 10을 발매하는 것은 네. 이 발매한 장소가 스티브 잡스 극장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팀 쿡이 나오면서 매일매일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기뻤다. 뭐 이런 멘트를 던지면서 나왔거든요. 좀 느끼하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번 제품을 출시하면서 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이폰이라는 제품에 네.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이 점점 조금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워낙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예상 뭐 도면, 뭐 그림 이런 것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 네. 뭐 이번에 좀 홈 버튼이 사라진 것도 뭐 좀 특이한 점이지만 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했다라는 거에 비해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물론 중요한 부분은 아이폰 8은 9월 말부터 출시가 되는데 네. 제일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10은 11월 초부터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약간의 부품의 수급상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지장을 받았죠. 그런 것 네, 좀 같습니다. 지장을 제가 뭐 받았어요. 그쪽은 잘 모르지만 네, 그런 어젯밤에? 걸로 들었습니다. 네. 송 교수님은 전화기를 뭐를 쓰시나요? 저는 삼성 갤럭시를 쓰시나요? 아니면 갤럭시 노트, 아이폰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 패스. LG 폰하고 우리 김두한 연구원은 어느 거 쓰세요? 저도 갤럭시 쓰는데요.
아이폰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이폰만 썼습니다. 아이폰만 써. 네, 나 지금 여기 다시 질문 열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이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계속 이 아이폰을 쓰는데 난 이 아이폰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평가가 네. 그 아이폰 10이 네. 그 지금 그 누구예요? 그 저기 팀 쿡인가요? 네. 이 사람이 뭐 그 스티브 잡스를 뭐 얘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고 뭐 이러고 그랬다는 거에 비하면 네. 혁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혁신이 하나도 없고 삼성 또는 LG 이런 시장에서 나온 다른 것들을 다 너무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게 아이폰이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을 하세요? 아직 뭐 써보진 않아서 그래도 뭐 제가 궁금할 뭐, 거 아니에요? 네, 하는데 뭐 최근에 갤럭시 노트 8 출시해서 네. 뭐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네. 너무 화면이 좋고 어. 또 그 인터페이스가 사실 아이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끔 만들었었는데 네.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제품에 비해서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발전한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품은 그래도 그 홈 버튼이 사라지면서 네. 화면이 넓어진 거죠. 네, 그리고 뭐 시장의 예상과는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지만 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호기심, 이 새 제품을 사면서 써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있습니다. 난 써보고 싶은 호기심은 별로 없고요. 네, 호기심이 있기는 해. 네, 어떤 호기심이냐면 홈 버튼이 없으면 이제 예를 들면 네이버를 띄웠어요. 그거를 네이버를 이제 사라지게 하려면 홈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네이버를 띄워놓은 것까지는 하는데 사라지게 하는 건 뭐로 하지 앞으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거 하나만 궁금해. 왜냐면 갤럭시는 옆에 이제 저기 이렇게 뒤돌아가는 이 표시 네. 화살, 유턴 화살 표시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유턴도 시키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그 모든 게 지금 홈 버튼 가지고 하는 건데, 직관적인 걸 좋아하니까 뭐 그 화면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기냐고 그걸 다. 난 이제 네이버를 또 띄워서 올려서 다 봤는데 다시 이제 없애야 돼. 없앨 방법이 뭐냐 그거죠. 되돌림 화살표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게 궁금해요. 근데 그 이외에는 이번 아이폰에서는 별로 그렇게 새롭게 혁신이다 하는 게 오히려 안 보이고, 그러면 양쪽이 그런 것이 다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오히려 기술 자체의 그 혁신이나 기술 자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매진해오던 삼성 갤럭시가 이번에 더 나았지 않을까. 그 애국자로서의 이런 멘트가 아니고요. 소비자로서의 멘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노트 8이 나오면 그거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뭐 저는 스마트폰 자체를 그렇게 뭐랄까 즐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문자나 뭐 할 때도 한 손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애들이나 카톡을 할 때 항상 느려. 뒷북을 때려요. 항상 뒷북을 치네. 그래서 상당히 뭔 소리야 하는 거는 아까 훨씬 위에서 나왔던 대화에 대한 내가 대답이나 코멘트를 한 건데 이미 대화는 슉 지나가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못 느끼고, 저는 제일 스마트폰이 쓰면서 좋게 느끼는 건 저겁니다. 버스나 이런 데서도 이 문서를 볼 수가 있는 거. PDF 파일로 된 거. 네. 아주 읽기 좋아요. 네, 가벼워서.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듯한. 네. 이번 아이폰 10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뭐 새로운 뉴 패션이라는 생각은 별로 없고요. 네. 다만 약간의 기술 진보들이 있었는데 그 기술 진보가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삼성, SK, 네. LG에 좀 많이 기여도가 높아졌던 것이 우리 기업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확인된 것만 봐도 LGD가 거기 OLED 일체 공급을 했고요. 뭐 LG 이노텍이 안면 인식 거의 독점적으로 했고 SK하이닉스가 3D 랜드는 거의 공급했다고 하니 기원 메커니즘을 전부 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은 아이폰이지만
내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제품이 됐다. 아이폰이 많이 팔리나 갤럭시가 많이 팔리나 LG의 그 G모죠. 그게 많이 팔리나 결국 승자는 우리다. 한 배를 탔다. 어떤 경우든 승자는 우리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어느 게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번에 셋이 동시에 지금 다 한판 붙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랜만에 이제 각축을 하는 건데요. 하이랜드 네. 거에서 물론 뭐 미드 클래스다 중국 제품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이폰이 글로벌리 조금 더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트 8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노트를 별로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서 예. 뭐 개인적인 선호가 들어간 답변이기 때문에 예. 잠시 무시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저기 뭐야 화웨이라는 중국 스마트폰이 화웨이 좋아요? 매출 자체 개수로는 세계 최고인가요? 아 이거 중국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폰으로. 이게 중국 사람의 인구 숫자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공식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3억 8천인가 14억인데 알고 보면 15억인지도 모른다는 실질 거예요. 인구는 뭐 17억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예.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 거기서 팔리면 그냥 승부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현재는 그런데 이제 최고 네. 기술력으로는 지금 아직 거기가 화웨이하고 그렇죠. 또 하나 네. 뭐죠? 샤오미하고 아직 못 따라오니까 이제 이번에 붙은 건 셋이 붙었으니까 저는 사실은 제일 궁금증은 아이폰이 이기느냐 갤럭시가 이기느냐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LG가 선전을 할 거냐 아니냐가 재미있는 결과거든. 원칙대로라면 뭐 점유율대로 이렇게 그대로 가면 LG는 깨져야 되는 건데 사실 이번에 LG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LG 폰을 이렇게 그 사전에 네. 이렇게 설명해서 본 사람들이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그 기업 전문가 아니지만 저희 하우스에서 얘기한 바로는 그리고 제가 파악해 온 바로는 네. LG 스마트폰의 그런 예전에 좀 명성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회하고 있다. 네. 다만 시장의 판도가 이미 네. 양강 구도와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은 방금 말씀하신 중국 업체들 이렇게 오니 그 기술의 진보나 발전 속도가 다소 빛을 못 발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세일즈 포인트를 찾아서 음. 마케팅 역량이나 어떤 뭐 그 LG 폰만의 특장점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약간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뭐 그런 비집고 들어갈 자리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에서 그 갤럭시 역시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고 네. 뭐 글로벌리는 뭐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 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LG가 이번에 좀 선전을 해가지고 그 애플의 점유율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삼성 거보다는 그건 단순한 애국심이 애국심의 발로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애국심이라고 하죠 뭐 시장에서는. 대기업 그 정도 삼성, LG,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은 사실 자기네 나라 소비자들보다도 해외에 파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더 많죠. 그러니까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외국 소비자들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예. 근데 국내 소비자가 또 기본적으로 시장을 잡아주니까 그 정도 또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2분기 실적까지를 놓고 보면 삼성이 애플을 잠시 앞질렀잖아요. 그죠? 이번에 3분기 이번에 이거 발표되고 난 이유는 어떨까요? 2분기 삼성전자가 14조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3분기? 16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예. 4분기 아니고? 4분기도 16조. 3분기도 16. 3분기 조금 낮게 보면 14조, 높게 보면 16조. 오, 세게 보네요. 뭐 사상 최대치 볼 것 아, 같고요. 감사합니다. 제 삼성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하지만 아주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뭐죠? 반도체 파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그게 게 거의 그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냥 핸드폰 자체를 팔아서 그렇게 규격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부품이 들어가니까는 아까처럼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도
수입이 돈이 이렇게 많이 계속 그 들어온다고. 올레드 패널이 삼성께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폰에 삼성께 갔어요. LG가 이제 중국 쪽 업체들에 공급을 해줬고. 네. 하여튼 계속해 보세요. 그래서 16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 3분기에. 그렇죠. 연간 60조 보고 있는데 네. 상반기에 러프하게 한 25조 나왔으니까 1분기가 한 9.9조? 몇죠? 9.9조 정도 10조가 안 나왔었네. 조금 1분기? 모자랐어요. 아, 예. 그랬나? 2분기가 14조 좀 넘었고. 700억, 예. 그러면 러프하게 한 25조 합쳐서 한 24조. 24에서 25조 보고 어. 연간 한 60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조. 연간 60조면 35조, 36조를 가르려 그러면 18조인데. 그러니까 약간 아래 위로 차가 있을 거고요. 그 영업이익이라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저겠죠. 아직 세금이나 아, 내기 전이죠. 내기 네, 전이고. 그거 계산하기 네. 그건 복잡하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좀 따지면 세금 좀 많이 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 그 저기 뭐야 16조 내줬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세요. 근데 조금 중요한 게 저희 애널리스트가 이 말은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건데 네. 4분기가 그보다 좋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형성될 것이다. 아, 주가 측면에서.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잘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 높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는 뭐 좀 갈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지금 간다고 보는 거 일단 사이클링은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이클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그 사이에 이제 어디죠 그 알파고가 베타고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요를 또 한 단계 바깥으로 그 수요 곡선을 바깥으로 밀어내면 뭐 한 10년쯤 좋을지도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대주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주주입니다. 2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삼성전자 실적이 뭐 애플을 완전히 앞질렀다니까 뭐 그거는 정말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반해서 애플은 이번에 X 그러니까 그 로마자 X죠. 로마 숫자 X.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10을 내놓는 게 제때 내놓지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에서 이게 너무 뒤로 늘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주가도 좀 약간 좀 그 반응을 하고 그게 좀 부품 쪽에 그 차질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게 혹시 아예 늦어져서 내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캐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11월에 팔기는 파는데 그게 시작할 때 그 초도 물량을 다 갖다 대지 못해서 내년으로 물량들이 막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하나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8하고 10을 같이 내놨잖아요. 자기들끼리 카니발리제이션을 하는 거야. 자기 시장을 서로 잠식하는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2개 내놨다고 그 10대 팔리던 게 20대 팔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잘하면 12대는 팔리겠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2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전세를 그렇게 대단히 역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8을 건너뛰고 다 10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 그런 거는 얘기 없었나요? 저기 전자 관련 애널리스트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2개 디바이스가 같이 나온 것은 네. 타겟팅이 좀 다를 수 있다. 그 8을 선호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10을 선호하는 사람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은 있는데 네. 그게 숫자적으로 얼마나 찍힌지는 아직은 분석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의심스럽다. 아니 나도 뭐 그 내 전화기에 시기만 맞으면 아이폰 10을 한번 사보고 싶어요. 기념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8로 갈 사람이 팔로 갈 사람은 그냥 8로 가고 8로 아예 안 갈 사람이 10을 새로 들어올 거냐 이건 아닌 것 같거든. 둘이 너무 시기가 너무 겹쳐서 뭐 스펙이 비슷해요? 아니면 완전히 달라요? 스펙이 다르겠죠. 하나는 비싼 거, 하나는 싼 거니까. 뭐 소위 말해서 타겟팅하는 고객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일 비싼 거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거가 그렇게 저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노트하고 보통 갤럭시가 상반기에 나오고 하반기에 노트가 나오고 이렇게
이게 크로스로 가는 이유가 자기가 동시에 상반기 2개 다 넣고 하반기 2개 다 넣으면 자기 시장이 커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내놓는 건데 두 개가 시간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애플이 출시 시기에 관한 뭐 타겟팅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거기에 생각이. 그럼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뭐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추측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일단 빨리 삼성 거나 LG 폰에 빨리 쫓아가고 싶다. 스펙이 좋은 걸로 해가지고 팔이 좀 밀리거나 난 8은 아직 내놓지도 않았는데. 팔은 지금 물량이 인도도 안 됐어요 아직. 이번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 8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어, 네. 아이폰 8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면 네네. 그것도 예약만 해놓은 예약만 거고.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것도 이번에도 또 제외됐죠. 1차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들어갔나요 이번에? 2차도 제외됐어요. 2차도 제외됐어요? 나 이제 애플 안 쓸래 기분 나빠서. 나쁜 사람들이야 아주 기분 나쁘게. 하여튼 그래서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나와봐야지 하는 건데 그게 나오고 지금 몇 달 안 돼서 바로 또 1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시장을 잘못하면 잡아먹고서 고객이 8에서 바로 10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나 8과 10 간의 기능적인 차이가 많지 않다 그러면 10이 죽어버리겠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어떤 전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LG가 이번에 좀 성공하기를. 아, 네. LG 주식을 사셨나? 아니 LG 주식은 주가 이미 다 올라가지고 소용없습니다. LG 전자. 네. 여기 뭐 우리 아이폰과 갤럭시에 대해서 더 이게 얘기할 지식들이 없죠. 사실은 나도 더 이상 없어요. 아이폰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